욕을 주려고 온몸을 그냥 구타를 엄청 당하고, 그리고 머리채 잡히고, 그리고 책상에 머리 찌우고, 하얀색 티셔츠에 피도 다 묻어 있었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됐던 30대 여성의 증언입니다. 다행히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악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기 사진 올라오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제가 진짜 미친 듯이 돈 해가지고 보는 거고. 딸의 사진을 온라인에 퍼뜨리는 등 끈질긴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선 대응팀은 어젯밤 11시쯤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는데요.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급인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서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와 만난 정부 합동 대응팀. 잠시 후 현지 공조 관련 내용을 직접 브리핑할 걸로 보입니다. 네, 현지에서 브리핑을 하면 그 관련 소식도 속보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잇따른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사건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난 정부였던 1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관련 지적이 나온 사안이었습니다. 작년 국감 장면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특히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불법 리딩방에 국제 범죄 조직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융 사기뿐만 아니고 해외 취업 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하고 외교부하고 법무부하고 함께 좀 협업을 해서요. 대책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글쎄요 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영혼 없는 대답을 한 거죠. 그냥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실제적인 어떤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뭐 그게 왜 안 이루어졌는지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마음에 없는 얘기하고 국감을 끝내버린 상황인데 문제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단 말이죠. 예. 뭐 피해도 이만저만한 피해가 아니고 목숨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감금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내놨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해외에 이렇게 나가서 경험을 하다 보면 해외 공간에 근무하는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일부 뭐 외교관을 비롯해서 거기 이제 주로 영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약간 군림한다는 이미지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파견 국가에 있는 자국민의 보호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기보다는 마치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군림하는 그 공무원으로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어떤 피해 호소에 대해서 진작에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태가 커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하여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인 캄보디아에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작년에 지적은 했는데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 이전에도 캄보디아에서 구조 요청을 한 분이 있었는데 소극적 대응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아마도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 이후에 국정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6월 3일에 이제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 이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내란 종식하고 국정 정상화, 뭐 대한민국의 국제 무대로의 복귀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런 민생 문제를 먼저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또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20% 공감합니다. 외교부가 지나치게 엘리트주의고요, 보신주의, 탁상행정, 적극행정하지 않습니다. 해외 공관은요, 더군다나 정부의, 그러니까 외교부 본부로부터 통제도 좀 약하기 때문에 이 해외 공관에 나가면 이런 그 대국민 서비스 인식이 굉장히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예. 이게 2000년대 중반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갖고 외교부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는데 아직도 외교부 내에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점에서 외교부가 정말로 해외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 좀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11월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했던 내용을 저희가 일부러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감 10월이었고요. 11월 그리고 국감 2달 뒤에 계엄령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정부 부처나 외교 당국도 대처가 잘 안 된 거 아닌가. 결국 계엄 탓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분석을 하다 보면 그걸 언급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탓을 안 할 수가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작년 국감에서 지적이 됐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23년이나 2022년에도 유사 사례가 동남아에서 일어났습니다만 2024년에 갑자기 세 자릿수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뭐 수십 건이다가 2024년에는 220건이 되고 또 올해 들어서 8월까지 330건이 넘어가다 보니까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적확하게 지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여당의 정책위 의장 아니었습니까? 김상은 의원은.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국무조정실장도 그냥 답변하고 예. 꿀꺽 삼켜버린 것 같고, 외교부도 뭐 퍼스트독 의전이나 바이든 날리면 소송 대리하느라고 경황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안 한 것 같고요. 그런 마당이고, 올해도 지금 유엔에서도 5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남아에서 이 범죄 관련해서 신경 써야 된다라고 유엔에서 발표했는데도 예. 또 계엄 내란 와중에 또 지나가 버린 것 같고요. 조기 대선 그 혼란한 상황에서. 그런데다가 또 이번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여야가 모두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에이펙이나 관세 협상도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영화로 드라마로 다 만들어졌고 이렇게 지금 와글와글하고 그 대학생이 2달 전에 사망하는 이런 상황이 대서특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뭐 심각성을 인지했다라는 얘기를 외교부 장관이 버젓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 지금 우리가 대책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대응 방안들이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예. 문제점은 정확하게 짚었는데 1년 지나도록 이렇게 손 놓고 있었나라는 것 때문에 전 정권, 이번 정권 모두 이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빨리 속도전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 서로 책임 공강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작년 국감 장면 보니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이맘때쯤 KBS 좀 전에 자료 있었습니다만 KBS 프로그램 중에 사라진 한국인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문제를 좀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비상계엄과 곧 이어지는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 공백으로 인해서 이게 대해서 이제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같고, 특히 지금 지금 그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가 외교부에 지금 공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조지아 사태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당시에 이제 외교부에 미국 대사가 이제 공백이 있었고, 지금 캄보디아 지금 한국 대사가 아직까지도 공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컨트롤 타워가 결국 이제 대사고, 대사의 지휘하에 그 이제 각 그 대사관, 특히 대사관에서 이제 파견 나간 사람들하고 협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사가 없다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올 8월 달에 이 관련돼서 한번 언론 보도가 나는데 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이 보도에 대해서 그냥 듣기에만 좀 급급했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외교부, 특히 지금 각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 측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또 경찰과 군이 부패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또 범죄 조직과의 어떤 관계가 심하고, 거기가 또 굉장히 또 그 화교 어떤 세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끌려가서 범죄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웬치라고 하는 어떤 범죄 단지를 전면적으로 캄보디아 당국과 예. 협조해서 거의 뭐 사사시 수색해서 안에 지금 구금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뭐 한 사람이라도 다 구출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남 정강재 위원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우리 현지 외교관의 어떤 탁상행정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지난해 10월에 한 피해자 가족이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내 20대 아들을 좀 찾게 좀 도와달라라고 현지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사관 직원이 이 가족에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재구성한 건데요. 예를 들면 가능하면 자력으로 탈출해야 되고 밑에 작은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출동을 했는데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하면 허위 신고로 구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사관 차량 파견 등은 할 수 없다. 다음 장도 보여주시죠. 신고에 필요한 자료가 현재 위치, 뭐 갇혀 있는 건물 사진 등등입니다. 갇힌 사람이 갇혀 있는 건물 사진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 가이드라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민등록 등본 안 떼오라고 한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한심합니다. 지금 이렇게 감금 상태에서 실적 못 올리면 고문당하고 사망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여권이 어디 있으면 핸드폰은 제대로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권 사진이 없으면 대체 신분증 필요, 빼앗긴 경우에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대사관에서 아무리 캄보디아 그 경찰 당국에서 본인이 신고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사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춰가지고 서류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다. 그리고 너무 지금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가장 일차적인 책임들을 이 제외 공간에서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너무 무책임한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박찬대 의원실 도움 받아서 탈출한 그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그 구금된 저 벤치에서 와이파이를 써서 뭔가를 보내면 바로 다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보내는 메일로 위치와 이런 것들을 써서 그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알려준 다음에 본인들이 연락이 돼서 탈출할 수 있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사관이 적어도 지금 이 범죄 조직이 어떤 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가두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책임하게 그냥 캄보디아 경찰이 얘기하듯이 우리 대사관 내에서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그냥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참 무책임했다. 지금 대응팀이 가서 총리도 만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사관 직원들의 어떤 마음 자세부터 대하는 태도부터 뭔가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가 지금 풍선 효과 있어가지고 라오스, 미얀마 옆 나라로 계속 번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캄보디아를 조사하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리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보통 감금돼 있으니까 가족들이 대리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실질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강재 의원님. 그러니까요. 저도 김유정 의원님이 주민등록 등본 안 떼오라고 해서 다행이다라는 평가를 하셨을 때 예.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이 정도 사항을 다 처리할 정도면 이 사람이 구금돼 있는 상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리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출동하고 구조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까 그 외교 당국의 문제점들 좀 지적했잖아요. 예. 외교 당국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외 공간 가면요. 대체로 내 임기 중에 아무 일도 없어야 될 텐데 이런 정도의 보신주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교부 전체의 저는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비상사태인 점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캄보디아 총리 훈 마네트 총리인가요? 전화해서 적극 협조해달라는 메시지 정도는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가 군부 정권이에요. 훈 마네트 총리가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그럴 건 뭐냐 하면 그 충분히 캄보디아 내에서 본인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경찰이든 군부대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 1년에 4천억 넘는 공적 원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국민들이 산업 인력으로 많이 파견돼 있어요. 이 산업 인력 파견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양한 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 직접 나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캄보디아 총리에게 전화라도 한 통 안 하는지 좀 더 늦기 전에 빨리 이 문제 해결에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 또 짚어보고 싶은 게요. 지금 이미 캄보디아에 있던 이른바 아까 웬치라고 했죠. 그 아지트라고 할까요? 범죄 소굴이 텅 빈 곳이 많다고 합니다. 벌써 이사를 가서 인근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로 이동한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온라인에 퍼진 사진인데 뭔가 야밤에 짐을 싸서 뭐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거 서버를 다 챙겨서 도망가는 이런 장면들이 속속 언론과 일반 시민들에게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도망을 다닐 때 한국인을 비롯해서 구금된 사람까지도 같이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뭐 1호다, 2호다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다닌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욱 좀 공포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영래 의원님, 그래서 시간이 좀 문제다라는 평가도 나와요. 그렇죠. 사실 근데 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과 관련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른바 그 나라 내부적인 부패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신고를 해도 사실은 범죄 조직이나 단체하고 공권력이 결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그 신고가 그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고는 그 나라의 공권력의 정상적인 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정부 대 정부로서 협력을 요구하고 어떤 때는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전해서 어떤 부패의 고리를 끊고라도 그 나라 정부의 공권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저 이른바 범죄 조직도 예. 사실은 그 전에는 동남아의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다가 그 나라에서 다른 이유로 단속이 세지고 이제 처벌받게 되니까 이동해 왔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시작했으니까 미리 좀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조금 빨리 움직여서 일망타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온라인에 퍼진 이 영상도 논란을 낳았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민들을 앞세워서 때 아닌 자국 홍보에 나섰다는 논란인데요. 영상 보시죠. 제가 이곳에서 산 지도 벌써 13년이 되었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지만 사실 제가 매일 살아가는 이곳의 모습은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곳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평화롭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 얼굴은 온라인에는 캄보디아 정부 공식 페이스북 등에 올라갔는데 가려져 있지 않은데 저희가 방송을 위해서 좀 가렸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캄보디아 정부는 뭐 자국의 안전을 저렇게 우리 교민을 앞세워서 홍보를 하는 지경이라서 과연 구금된 우리 국민의 송환 같은 캄보디아 정부와의 어떤 협조가 잘 될까 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캄보디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을 앞세워서 캄보디아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뭐 이런 어떤 문제가 터지면 관광이라든지 또 ODA를 통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등등이 타격을 받게 되면 캄보디아 경제 치명적인 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홍보물을 만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더 많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캄보디아의 어떤 범정부적인 이런 어떤 협조 그래서 예. 뭐 군 경찰을 총동원해서 사실은 이제 특정 지역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꾸 옮겨가기 때문에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와 또 국경을 또 맞대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내뿐만 아니라 다른 타국으로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정 장소를 지금 이제 뭐 수색한다든지 급습을 해서는 된 문제가 아니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해서 웬치로 알려진 전국을 지금 이제 샅샅이 뒤져야 되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당국의 어떤 협조가 절대적인데 그런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런 어떤 홍보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렌치를 다 캄보디아 또는 그 전역에 다른 국가까지 있는 곳을 좀 일망타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쉬울까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게요. 범죄 조직 중에 배후로 꼽히는 한 외국 기업이 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뭐 중국계 캄보디아인, 캄보디아로 귀화한 중국인이고 뭐 카지노를 뭐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또 캄보디아 지배 세력인 훈센 가문에 뭐 거금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뭐 힘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인물 천즈라는 프린스 그룹 회장 또 다른 여러 거대한 조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지금 몇몇을 우리가 구출하더라도 뭐 다른 나라에서 또 숨어서 비슷한 범죄는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조직 자체를 좀 공조를 해서 타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영토에 들어가서 어떤 직접적인 그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 나라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뭐 활동을 같이 할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라 경찰관이나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소를 찍어준다든지 거기에 감금돼 있거나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을 지명을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뭐 정확한 통계는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보이스 피싱을 비롯해서 납치나 구금을 통한 범죄 수익이 뭐 추산한 바에 의하면 대략 1년에 100조쯤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어떤 산업 분야로 따지면 반도체 빼고는 뭐 지금 요새 각광을 받는 조선이나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이제 매출 기준, 예. 뭐 수익은 더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고 큰 어떤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배후가 없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캄보디아 정부를 비롯한 어떤 불법 범죄 조직의 그 온상지가 되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그 촉구하고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민들이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서 또 걱정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도 캄보디아로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로 출국하려다가 경찰의 설득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보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허위 광고에 속지 말고 또 당분간은 아직은 이제 여행 규제 지역으로 이제 많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나 또는 목적이 불분명한 그런 항공권 제시 이런 건 절대로 좀 넘어가면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캄보디아 관련 이슈는 이어서 국회의원 인터뷰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